음, 어제 17년 정도 알고 지낸 지인분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오늘 몇몇 음, 친한 사람들끼리 조문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 조금 멀어서 저도 늦지 않게 도착하려고 부지런히 이제 집에서 나와서 버스 정류장 쪽을 향해서 막 걷는데 어떤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 한 명이 아파트 담벼락 근처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 거예요. 저 친구가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한 50m 전부터 궁금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갔을 때쯤에 그 친구가 그 남학생이 바라보는 쪽으로 저도 같이 보니까 세상에 그 아파트 그 담벼락에 이제 빗물이 빠지게끔 만들어진 배수관 같은 게 있는데 고양이가 그 안으로 이제 잘못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고양이의 몸의 한 3분의 1, 그러니까 얼굴부터 그쪽 방향으로 배수관 쪽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 고양이 허리부터 다리까지는 못 들어가고 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살아있는 생명이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를 너무 가까이서 목격을 하니까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너무 놀랍기도 하고 근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은 그냥 도저히 못 지나치겠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뭐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 키우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차마 그 산 생명이 버둥거리는 걸 보고 그냥은 지나칠 수가 없어서 막 당황한 목소리로 뭐 생각나는 데가 처음에 119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119는 뭐 시스템이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아닌 동물들은 구조에 나서지 않는다고 이제 다른 번호를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10을 안내를 해주니까 110은 또 저한테 그러니까 시에 제가 살고 있는 시에 동물 구조를 담당하는 팀을 또 연결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건너 건너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그 시청에서도 어, 본인들은 그 동물 구조 단체가 아니라서 뭐 마땅히 해줄 게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산 생명이 이렇게 어, 안타깝게 버둥거리고 있는데 이렇게 큰 시에서 아무도 구해주러 올 사람이 없냐. 그러면 해당 과에서라도 나와서 좀 어떻게든지 도와달라 사정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빨리 나와달라고 한 두 차례, 세 차례 재촉 전화를 했죠. 근데 그때 고양이가 이미 죽어서 축 처져 있었다든지 이랬으면 저도 바쁜 마음에 아유 뭐 할 수 없지 이러고 지나갔을 텐데 그게 막 살아서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죽은 분의 돌아가신 분의 문상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순간 살아있는 생명의 목숨을 어떻게든지 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조금의 도움이라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의미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길을 거기 굉장히 큰 대로변이고 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소수의 인원만 오고 가는 길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왜냐면 또 제가 뭐 그냥 지나가는 행인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고 이제 저 혼자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우왕좌왕 거리고 있는데 어떤 지나가는 한 60대 여성 어르신께서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본인이 이 고양이를 한번 빼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참 대단하시다. 저는 막 여기저기 전화만 걸었지 고양이를 실질적으로 만지는 거는 겁이 나서 손을 못 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한번 해보더니
뭐 어깨인지 어딘지 걸린 것 같아서 안 나온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드디어 시청 어, 농식품위생과에서 이 길고양이들을 담당하나 봐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오셔서, 근데 이분이 이제 구조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해줄까 이제 되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작은 생명을 구하는 거는 아주 특수한 장비와 아주 훈련된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남자 공무원, 여자 공무원 이렇게 두 사람이 왔는데, 여자 공무원이 거의 모든 거를 주도해서 고양이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좀 노력해서 정말 놀랍게도 그 작은 구멍에서 빼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거의 고양이가 그렇게 하고 한 20분? 20분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그 지나가던 60대 여성 그 어르신께서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처음에는 막 발버둥 치던 고양이가 점점점 발버둥이 없어지고 숨 쉬는 그 모습도 점점점 이제 옅어져 가니까, 전 거의 사실은 그 구멍 안에서 고양이가 질식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죽은 몸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라도 좀 잘 걷어주고 싶다는 마음에 공무원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구출이 됐을 때, 공무원이 꺼내줬을 때 거의 한 100m를 자기 혼자 뛰어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다리가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데, 다리가 그 안에서 꺾인 것 같기도 한데도 한 100m 정도를 그냥 도망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별로 그렇게 동물 구조 단체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출동하신 분들이. 그래서 그냥 저는 그 동물농장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비교적 선진국을 향해 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동물을 구조하는 단체, 시스템, 신고할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이 아마도 잘 구축되어 있을 거라고 혼자만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충격적이기도 했고,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약자들, 그게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이 진짜 행복한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간혹 할 때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런 세금들이 곳곳에 필요한 곳에 다 쓰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동물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즉각 출동해서 구조해 줄 수 있는 이런 구조 단체들도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뭐 그래도 예를 들어서 119는 사람을 구해준다면, 또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냥 외면하지 않고 동물보호센터나 구조센터에 전화하면 출동해 주셔서 구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형성이 되었으면, 우리 사회가 훨씬 그래도 좀 따뜻하고 그래도 조금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막 새끼티를 막 벗어난 그런 길고양이였는데, 다시는 그런 좁은 구멍 속으로 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 고마운 게, 전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이 여자 공무원이 슈퍼에 가서 고양이가 너무 탈진했을 것 같다고 이온 음료를 사러 갔다고 이제 남자 공무원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구조 전문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에 나와준 그 두 공무원에게 너무 고맙고, 또 길을 가다가 멈춰서서 저와 함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목숨이 위태로운 그 고양이를 같이 염려해 주신 그 60대 어르신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고양이가 많이 겁에 질려 있고 많이 놀란 표정이었는데,
그 고양이가 건강하게 다리를 안 다쳤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렇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성인 고양이가 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벌써 오늘 거의 1시가 다 되어 가고 있네요. 저도 오늘 멀리 갔다 와서 꽤 피곤해서 이제는 자려고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굉장히 고단하셨을 텐데요. 푹 주무시고요. 내일도 또 좋은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